안녕하세요. 이봉규 TV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닷설밤 TV 역사 토론으로 대전 조조라는 이제 닉네임을 갖게 된 대전 사는 2030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대전 조조인데 사실 전 조조가 아니거든요. 저는 대전 좌좌였어요. 왜 좌좌였느냐면 제가 그 우리나라 그 4050이 만든 그 전교조 교육의 가장 큰 신봉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유독 좋아해서 뭐 한국사 능력 검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땄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아저씨들 공무원 공부하는 그 아저씨들 틈바구니에서 1급 땄을 정도로 제가 역사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완전 대진년 저리 가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 어른들이 만나면 뭐 철수는 뭐가 될 거니 영희는 뭐가 될 거니 하잖아요. 저는 뭐라 대답했냐면 저는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서 그 사람들이 제 이름 땡땡 만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완전 대진년. 그러다가 대학교 때도 방송국에 제가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대학교 방송국에. 근데 대학교 방송국 아시잖아요. 거기가 운동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운동권을 제가 겪어보니까 그 내로남불을 직접 겪어봤거든요. 하루 종일 정자세로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고, 들어가면 핸드폰 반납하고, 뭐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손 들고 허락 맡아야 되고, 뭐 존대는 당연히 기본이겠죠. 존댓말은 기본에. 그렇게 회의를 느끼고 있다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랑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르긴 싫지만 그때 대선 전이었는데 대학교 선배가 저를 불렀거든요. 불러서 이제 커피집에서 얘기를 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죠. 해서 뭔 소리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생각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하면서 저한테 책을 한 권 보여줬는데 그 책이 바로 전 국정원 요원 김기삼 씨가 지으신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였거든요. 제가 그 책을 선배 앞에 세워놓고 이 커피 이런 차 마시면서 2번을 봤어요. 그 자리에서. 카페에서 선배 세워놓고 선배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2번을 3시간을 보고 그 책을 갖고 가서 새벽에 보고 또 봤어요. 배신감과 내가 지금까지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학교에서 공익근무하고 있었는데 주사 그때 공무원분이 운동권 분이어서 저한테 너 누굴 뽑을 거야? 하면은 제가 너 1번 뽑을 거야? 이러면은 제가 다카키 딸을 왜 뽑아요? 이러면은 막 잘했다고 머리 쓰다듬고 둘이 웃던 그런 저의 그 구조에 흔히 말하는 빨간 약이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역사를 정말 다시 공부했거든요. 책을 사서 보고 뭐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이승만 대통령님 책을 사서 보고 뭐 찾을 수 있는 건 찾아서 보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빨갛게 속았더라고. 역사가 다 조작됐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역사가 조작됐다는 거 아니까 그 배신감이 어마어마했는데 사실 근데 뭐 그때까지도 별거 없었어요. 그냥 역사만 좀 아는 사람 이 정도였는데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흔히 말하는 그 좌파 분들이 얘기하시는 우좀의 극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2번을 뽑아야 돼 하고 그냥 새누리당을 뽑고 보수당을 뽑고 뭐 국민의힘을 뽑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뽑고 사실 그냥 그 역사관으로만 뽑았던 사람이고 사실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모든 걸 많이 절망하면서 놔버렸죠. 흔히 말하는 저희 2030 3포 세대, 3포가 아니라 진짜 모든 걸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고 정치는 나랑 뒤떨어졌어. 나랑 어차피 이 나라는 끝났어. 난 뭐야? 헬조선이야.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그러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래도 역사관으로 보수당을 뽑던 사람인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그 계엄령 뉴스가 떴을 때 저는 막 혼자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고 신나서 뛰어다녔거든요. 너무 좋아서 이제 드디어 그 반국가 세력 그 흔히 말하는 내가 다시 봤던 그 공산당 세력 다 척결할 수 있겠구나. 이제 뉴스에 막 잡혀가고 이제 새 나라 건국이 오겠구나. 근데 이제 계엄이 그러니까 모두의 기대와는 다르게 6시간 만에 끝났잖아요. 제가 출근하면서 진짜 멍하니 정말 혼 나간 사람처럼 그냥 이러고 그냥 갔던 생각이 나요. 제가 출근을. 그러면서 생각을 또 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살짝
화가 나서 이랬거든요. 아니 이럴 거면 왜 한 거야? 이럴 거면 탄핵 당하실 건데 탄핵 당할 것 같은데 왜 한 거야? 막 뉴스는 막 줄줄이 계속 쏟아지죠. 뭐 동원했다 뭐 했다. 너무 암울한 상황인데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이 계엄을 왜 했는지는 알아봐야겠다. 그 계엄 덕분에 2차 계몽된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정말 다시 얘기하지만 우좀 극우에 지나지 않았는데 계엄령 때문에 다시 계몽된 2030이고 그리고 제가 감히 2030을 뭐 대변할 수 있다는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역사 그냥 조금 책 몇 권 본 거 외에는 뭐 딱히 훌륭한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해서 뭐 이거 가리고 나왔죠. 훌륭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뭔가 훌륭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 그냥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딱 2030입니다. 저도 흔히 말하는 학자금 대출은 뭐 이제 다 갚았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대출, 이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대출이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을 쉬면서 다시 옷을 입고 회사로 매일매일 나가는 평범한 2030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안 그래도 제가 대전 사람이거든요. 대전에 오면서 이제 개혁신당 후보, 뭐 이준석 후보님 뭐 차량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이준석 후보님이 청년을 대변한다? 뭐 지지율이 그래도 6%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차량을 근데 저는 오히려 회의감이 느꼈어요. 과연 부모로부터 그리고 좋은 학벌까지 정말 세련된 간판, 세련된 조건, 철용인인 이 사람이 과연 잡초처럼 하루하루 정말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스펙 더 얹어보려고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고 투잡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2030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너무 괴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철용인과 그 밑에 그냥 계엄의 모든 취지 그리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려고 결심한 이유가 2030을 대변하려고도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좀 소중한지도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거창한 건 없다 생각해요. 거창한 건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금강산 관광 갔어요. 불법은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합법이었어요. 현대건설에서. 그래서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 오후 한 6시, 7시 되니까 땔감 지고 힘들게 막 언덕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힘겨운 발걸음으로. 그러면은 힘들다는 생각만 하면서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올릴 때 전체주의, 주체사상 아래서 힘겨운 하루를 마감하는 발걸음을 얹을 때 그래도 나는 편안한 자동차에서 엑셀을 밟으며 운전대를 밟으며 혹은 그래도 냉난방이 되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머리를 기대며 하루의 고단함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북한의 사람들이 뭐 먹을 거 걱정할 때 그래도 나는 비록 뭐 힘든 사회생활 뭐 상사건 뭐 누구건 트러블이 났더라도 그래도 뭐 정말 흔히 말하는 치맥이라도 한잔하면서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거 잊고 살고 그 본질을 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감이 나왔고요. 또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제 느낀 여러 가지 주제로 좀 공감을 해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얘기라도 많이 재밌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